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밤에도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 틀고 주무시죠. 저도 그랬는데 오늘은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단순히 잠자는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잤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어떨 때는 잠자고 일어나서 너무너무 개운하고 피곤이 싹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일어났는데 너무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 더 피곤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동안 우리가 피로를 풀 수 있고 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3분의 1을 우리가 이 자는 걸로 보내고 있는데 정말 잠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왜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났는데도 힘들까? 그런 궁금증에서 요즘에 책들을 좀 보고 있어요. 잠에 관한 책, 수면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책은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이라는 책이에요. 미국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수면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연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수면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은 90분 숙면의 기적.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은 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어떤 비밀이 들어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굴곡져 있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논렘 수면은 우리의 뇌도 자고 몸도 자는 거. 근데 렘 수면은 뇌는 깨어있고 몸만 자는 수면이래요. 그래서 수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논렘 수면인데,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잠을 자면서부터 논렘 수면이 굉장히 깊게 크게 굴곡이 져 있죠. 그 다음에 렘 수면, 논렘 수면, 렘 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굴곡의 폭이 점점 이제 얕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잠들어서 이 논렘 수면이 깊게 주어지는 이 색칠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90분 잠이 들어서 잠이 들자마자 90분 동안 사람들은 우리의 뇌도 자고 몸도 자게 되는 깊은 잠을 잔다는 거죠. 그리고 이 90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그 수면의 질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서 90분까지의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준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논렘 수면 이거를 확보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체온, 하나는 뇌. 체온과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눕자마자 깊이 잠들 수 있는 방법. 그 우리의 수면 스위치에는 딱 잠들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체온 그리고 뇌. 일단 체온은 어떠냐면 근육과 내장에서 일어나는 열을 생산하는 그런 심부 체온이 있대요. 그리고 손발에서 일어나는 열을 발산하는 피부 체온이 있대요. 순조롭게 잠에 빠져들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사람이 잠들기 전에 손발이 따뜻해진대요. 그러면서 피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열을 발산하고 심부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아기들 보면 졸려서 칭얼칭얼 할 때 뺨이 볼그레해지고 손발에 열이 한번 싹 오른대요. 그리고 나서 잠들 때는 열 발산이 일어나면서 심부 체온이 이제 내려가는. 그렇게 하면서 쉽게 잠이 들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좀 순조롭게 해주면 우리가 잠을 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럼 구체적인 거는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목욕을 하는 거. 그러니까 물에 푹 담그는 거는 우리 몸에 심부 체온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죠. 목욕을 할 때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12시에 원한다면
12시가 되기 90분 전 하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온도가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90분 전에 목욕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좀 탕에 물을 받아야 되고 불편하다. 그렇다면 조욕도 좋대요. 샤워도 좋고 그것보다도 또 즉각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조욕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손과 발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어서 손과 발에서 온도를 많이 발산을 한대요. 그래서 열을 발산하는 효과죠. 조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양말을 신을 경우 발을 따뜻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그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적으로 신부 체온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양말을 이렇게 벗고 열을 식히면서 신부 체온을 낮춰주고 자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고, 양말은 잠자기 전에 신고 있다가 잠들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벗어주는 게 좋대요. 양말을 신은 채로 자면 수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거. 적정한 실내 온도를 조절을 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메밀 베개가 좋다고 하네요. 메밀 베개는 왜 좋냐면 머리 쪽에 온도를 낮춰주는, 뇌도 쉴 수 있도록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개는 될 수 있으면 낮은 편이 좋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모양이나 재질이 좋지만 메밀처럼 공기가 잘 통하고 머리의 온도를 좀 식혀주는 그런 재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면을 위한 2가지의 스위치. 지금까지 체온에 관한 부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뇌에 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상적으로 체온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뇌에 고민거리가 있거나 자기 직전까지 어떤 일을 했거나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느라 뇌가 흥분한 상태면 잠들지 못하고 수면의 질도 확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머리를 쓰지 않는 거.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잠자기 전에 보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블루라이트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이 기계를 조작하면서 뇌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잠이 오잖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단조롭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만 쭉 길게 가야 되는 단조로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뇌가 생각을 멈추게 되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조로운 상태, 지루한 상태, 이게 잠을 자는데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단조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뭔가 추리소설을 본다거나 궁금한 그런 내용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좀 단조로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선호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수면에 또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항상 자는 침대, 매번 자는 시간, 똑같은 잠옷을 입고 평소하고 똑같은 실내 온도, 조명, 그리고 뭐 어떤 음악이 있다면 평소에 듣는 그런 단조로운 음악,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거죠. 반복되는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뇌를 좀 쉬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잠에 빠져들고 황금 수면 시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체온과 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각성의 원칙,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알람은 2개를 맞춘다. 알람을 2개를 맞추래요.
만약에 7시에 일어나야 된다면 6시 40분에 하나 맞추고 7시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알람을 2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깊은 잠을 자게 되는 논렘 수면, 그리고 얕은 잠을 자게 되는 렘 수면이 있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얕은 잠을 자게 되고 또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가 있는데,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일어나게 되면 이제 찌뿌둥하게 되고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얕은 잠을 잘 때 일어나면 이제 개운한 느낌, 훨씬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알람을 2개 설정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알람 맞출 때 아주 작은 소리로 짧게 정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얕은 잠에 빠졌을 때는 깨기가 쉽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금세 눈이 떠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면 이제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그 소리를 못 들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깊은 잠에 있는 시간인 거죠. 첫 번째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죠. 이때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는 우리가 한창 깊은 잠에, 단잠에 빠져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 알람 소리가 너무 크면 우리가 깊은 잠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눈이 떠지면서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얕은 잠, 수면이 늘어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개운하게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대요. 오전 5시에서 7시. 아무리 출퇴근이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해도 9시까지 자는 건 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침 햇빛과 식사, 이런 생체 리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제시하는 거는 기상의 여백을 만드는 거. 즉, 알람을 2개 맞추는 거. 첫 번째 거는 짧게, 작은 소리로.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좀 큰 소리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얕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깨게 되면 훨씬 개운하고 상쾌한 하루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날씨에 상관없이 아침 햇빛을 쏘이는 게 좋대요. 이게 무슨 일 있어도 거르지 말아야 할 행동 습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에 상관없이 아침 햇빛을 쏘이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수면과 기억을 강화하는 방법. 아침에 눈을 떴더니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잤다라고 할 수 있는 척도가 된대요. 그런데 먼저 장을 움직이기 전에, 좀 전에 나왔듯이 햇빛을 먼저 쏘이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거나 손발을 씻거나 그러고 나서 아침밥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바쁠 때는 세수하고 햇빛을 쏘이면서 아침밥을 먹는 방법도 있대요. 이렇게 아침밥을 먹을 때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씹는 거. 생쥐를 이용해서 씹는 거, 음식물을 씹는 것과 생체 리듬,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있대요. 그런데 고체 사료를 이렇게 씹어서 아작아작 씹어서 먹게 한 생쥐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분말 형태의 사료를 준 생쥐의 그 수면과 행동 패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작아작 이렇게 씹어 먹었던 생쥐는 밤과 낮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밤이 되면 이제 수면을 취하고 낮이 되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데 이와 반해서 분말 사료를 먹었던 생쥐는 이제 씹는 그 행위가 없었던 생쥐죠. 그 생쥐는 밤과 낮의 차이가 없었대요. 거의. 활동 시간에도 좀 다른 생쥐보다 많이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식물을 씹는 힘과 어떤 기억력이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어왔는데, 이 씹는 행위가 수면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이게 처음이었대요.
씹는다라는 행위를 할 때 그걸 명령하는 게 바로 뇌죠. 그렇게 씹게 되면 그런 자극이 점점 3차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으면 강약 있는 하루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잘 씹지 않고 먹으면 각성과 수면 패턴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기억력도 나빠지고 비만까지 된대요. 그래서 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밥 먹는 거 어떤 에너지를 주는 차원에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침밥을 먹을 때 이렇게 씹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뇌를 깨어있게 하는, 각성시키는, 자극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커피하고 잠하고 관계 많이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유럽 식품안전청 2015년에 여기서 정한 카페인 일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경우에 하루에 400mg, 커피 한 5잔 정도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커피를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 간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카페인이 우리의 잠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혈중의 카페인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는 약 4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낮 동안에 일의 능률을 올리고 각성 스위치에 불을 켜자, 그런 의미에서 직장인들한테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추천한대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고 신체를 이렇게 각성하게 하는, 깨어있게 하는 그 모드로 전환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커피 타서 혼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으로만 자극받고 끝나는데, 대화를 같이 한다거나 커피를 대화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점심 식사를 마친 뒤나 오후에도 이것이 졸음이나 피로, 이런 수면 압력에 대항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은 오전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 복잡한 일, 이런 일들을 밤에 마음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그걸 그때 바로 실행하지 않고 하룻밤을 정도 두고 충분히 잠을 잔 다음에 아침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녁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좋지 않을까요? 동물을 굶기게 되면 동물이 굉장히 먹이를 찾는 탐색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가 고프다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죠. 식욕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녁을 거르게 되면 식욕도 늘어나고 잠도 설치게 되고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질병에 빈틈을 드러내는 셈이나 마찬가지일 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을 때는 취침 1시간 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밤에 푹 자기 위해서 좋은 음식이 있대요. 많이들 아는 음식, 토마토. 그것도 차가운 토마토를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욕, 물에 푹 담그는 게 제일 좋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 보조 음식으로는 차가운 토마토가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모마일, 허브티 이런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황금으로 만들어주는 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졸음이 오잖아요. 그리고 긴장도 풀어지고. 그런데 많이 마시게 되면 좋지 않은 거죠. 적당량을 넘어선 술, 알코올은 깊게 자는 잠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맥주를 마시면 우리가 화장실 자주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깊이 잠들지 못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면 탈수 현상도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질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수면의 질을 위해서
술을 조금만 마시는 거죠. 술을 조금만, 소량만 섭취를 하면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면의 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잠이라는 거는 정리를 하게 되면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잠을 자느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들어서 90분 정도. 처음 자게 되는 그 90분이 깊은 잠, 가장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잠에 따라서 나머지 수면의 질도 결정이 되고 결국 잘 자게 되면 다음날 일상생활도 훨씬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온과 뇌의 스위치를 잘 조절하게 되면 처음 황금 시간 90분을 훨씬 더 깊이 잠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우리는 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잠자는 것, 우리의 잠에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은 90분 숙면의 기적. 정말 쉽게 편안하게 잘 잠들고 또 깊이 푹 자고 피로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정리되고 그런 휴식을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야 정말 잘 잤다. 너무 개운하다. 오늘 하루가 정말 감사하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면 생활을 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